원래는 59세까지만 네. 이렇게 연금을 반을 내주면 네. 됐지만 요거 통과되는 거 기업 측에서는 끝까지 막으려는 좀 시도가 좀 그러니 이제 있겠는데. 정부가 이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용자가 부담이 될 테니 사용자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좀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캐럿, 당근 같은 정책을 같이 이제 좀 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게 상생이라 또 노인들이 제대로 소득이 있어야 또 소비도 많아지면 또 기업도 산다 뭐 이런 것과 함께 채찍과 당근으로.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신 그 수급 연령 뒤로 연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폭탄입니다. 왜요? 2018년에도 이제 저는 반대를 했어요. 뭐냐면 이미 왜냐면 우리가 지금 수급 연령이 올해 63세로 늘어났잖아요. 2084년에 64세로 늘어났고 2033년에 65세로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 기준은 12년 남았어요. 65세까지 2년 늘어나는 게. 근데 이걸 왜 지금 얘기하냐? 앞으로 10년 뒤면 노동시장이나 어떤 이 상황이 굉장히 바뀔 거 아니에요. 저출생에다가. 네네네. 그때 되면 노동시장 어떤 개혁도 진통은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좀 제가 말한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네, 그렇죠. 그러면 한 어쨌든 월급이 좀 깎이더라도 67, 8세까지 일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반발은 안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시점에 가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게 저 같은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대신 우리 사회가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은 연장 얘기를 꺼내자 그래요. 그런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보험료 올리는 것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동안 25년 동안 보험료 1%포인트도 못 올리면서 당신들은 용감하냐 이거죠. 재정 안정화를 가장 부르짖었던 제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너무 현실성 없는 거다. 보험료를 잘 설명을 드려서 보험료 빨리 올리는 게 우리 모두한테 좋다는 걸 주로 말씀을 드리고 수급 개시 연령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가지만 우리는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65세까지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소득 그래바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최소한 65세, 원하는 사람 67세,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뭐 그거야 뭐 조건은 상회할 수 있겠지만 그걸 비전을 제시하고 연기하는 걸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수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그건 전면적으로 논의하는 건 좀 위험하다 그러고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자님 의견 좀 주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산타에나. 근데 이 친구들이 또 굉장히 또 그 러시아나 스웨덴 이 강국에 눌려 살다 보니 또 우리처럼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요. 이 친구들이 준 자동 안정형 시도했는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법적으로 이렇게 묶어놓는 게 아니라 기본 틀만 만들어놨어요.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연금 재정 불안정이 오는 이유는 하나는 제도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주는 것 대비 법인을 짙게 걷어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20년만 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평균 수명이 아니라 30년을 받는 거예요. 그럼 10년 더 드리니까 나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어떻게 굴리는 거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국민연금에서 사망할 때까지 총 3억을 드린다. 그건 변함이 없다. 네. 근데 받는 기간이 10년 더 늘어나. 10년은 너무 기니까 5년 더 늘어나면 그만큼 재정 불안정이 있지 않습니까? 5년 더 늘어나는 만큼 받는 만큼을 3억에다가 5년을 더해서 예전엔 25년으로 생각했다면 30년으로 나눠서 매년 조금 차감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핀란드에선 그런 자동 이미 안정화 그걸 장치, 도입했어요. 그 일종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그걸 Life Expectancy Coefficient라고 기대 연명 계수를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요건 1단계고 2단계가 뭐가 있냐면 그럼 연금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헷갈리게 전문가들이 우리 모르게 해갖고 연금 깎는 거 아니야. 근데 핀란드는 어디까지 도입했냐면 그 기대면 계수로 그 연금액이 깎이게 되면 그 깎이는 만큼 자동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연동해서 늘려주는 거예요. 그럼 가입기간이 늘어나니까 연금액이 안 깎입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도 10년 정도 뒤면 다른 나라 그거 벌써 10년, 20년 전에 했는데 우리 앞으로 10년 뒤에 그거 못 하겠습니까?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렇게 연금 받는 시점은 그럼 자동적으로 피해가 없이 연금이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뒤로. 네. 그렇게 가야지. 대책도 없는데 지금부터 재정 안정하겠습니다. 2030년에 65세부터 연금 받을 수 있는데 2040년 되면 67세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미쳤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의 이 크레바스 이게 생기니까요. 그걸 없게 하면서
정부나 전문가들이 마련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확실히 서지 않는 이상은 그 필요성만 말씀드리고 어떤 방안이 더 좋을까를 우리가 그 사회에 던지면서 그 소득 크레바스가 없게 연장하는 걸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건 이제 앞으로 이제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 그리고 네. 납입 기간도 네. 의무 네. 납입 기간도 네. 연장해서 기업들의 부담도 좀 늘어나고 뭐 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근데 한 가지 이제 혹시라도 네. 청년들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냐면 아니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정 안정화하고 그런다며 근데 정년 연장에서 이 우리 같은 이제 저 2차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런 베이비붐 세대 당신들이 다 일자리도 더 오래 가져가면 그러면 우리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공기업이라든가 뭐 네. 약간 공적인 곳은 사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고령자 고용이 늘어나면 청년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고용 관련해서 이제 이미 저희가 저기 한 15년 전부터 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용 경합을 보면 우리 기자님께서 박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박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그 경합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요새 공무원 인기가 뭐 좀 떨어진다 그러던데 뭐 공무원, 공공기관, 그다음에 대기업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치열해요. 근데 그런데 왜 뭐 중소기업이나 이제 또 뭐 이렇게 좀 몸도 많이 쓰고 좀 힘든 데는 또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없으면 또 안 굴러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정년 연장의 부분 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핵심은 좋은 일자리 우리나라에서 그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무한정 지금 제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 빨리 나가라 그러면 또 우리 노후 준비 안 됐으니까 기초연금 50만 원 올리든 뭐 또 이런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표싸움 해보자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점진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더 일하게 하시는데 지금의 정년 때처럼 특권은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 특권에 이걸 좀 많이 또 안 드린다 그러면 나 안 할래 그럴 것 같으니까 점진적으로 그 특권을 이렇게 회수해서 젊은 층한테 드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같이 일어나고 지금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났을 때는 기득권을 가진 좋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그걸 그대로 갖고 정규직을 갔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가버리는 바람에 청년들이 잡 시츄에이션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은 정년도 안 늘어나고 또 네. 청년들 우리 그것 때문에 취업도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정년 연장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른 형태 퇴직 후 재고용. 재고용 일본이나 네. 이런 데서 재고용 같은 그러면서 65세까지 한 70~80%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부담이 적게 들어요. 그리고 이게 저 청년층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분들이 월급을 좀 적게 받더라도 보험료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5년. 안 그러면 젊은 층들이 다 부담해야 될 거 이분들이 내주는 거예요. 이거하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기초연금 이제 어쨌든 40만 원 공약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기초연금하고 어쨌든 국민연금하고 이게 또 다 밀접하게 연관돼 네. 있잖아요. 기초연금은 어떤 방향이 지금 현재 더 나은 방향일까요? 아니 일단은 우리 카톡방에서 우리 지금 재정안정 쪽 하는 쪽에서 이제 언론 보도니까 우리가 합의된 거 좀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론에도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기초연금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의도 계신 분들 제외하고는 여의도, 그분들은 예, 표로 국회. 먹고 사시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드려야지. 이건 뭐 어쨌든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새로 65세가 되는 분들을 보면 지금 이제 1차 배움 세대들도 보면 그 소득이나 재산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또 층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뭐 소득 분포는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평균적으로 맞습니다. 물론 뭐 개인 차이는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어려우신 분도 있지만 평균적인 세대가 평균적인 의미니까. 네. 그런데 무조건 65세 노인 70% 지급한 이런 제도는 없어요. 지금 주요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는 나라 중에서는. 근데 받는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 드리고 새로 65세 진입하는 분들은 어떤 65세 이상 노인이 70%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을 설정해서 대상자를 좀 살펴보자. 근데 제가 이거 젊은 층들이 좀 분노를 하더라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월 200 소득 인정이 월 202만 원까지입니다. 근데 그 202만 원이가 뭐냐면 집 자가 부채 없이 3억짜리 집에 금융자산 2천 있는 건 공제해주고 월 202만 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노인 일자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인 일자리 그런 건 소득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치면 소득 기준으로만 노인 일자리 포함해서 400만 원 받는 분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400만 원까지 네. 기초연금을 받고 네. 계시다고요? 와, 재산이 그렇네요. 하나도 없으면서 네. 노인 일자리는 또 소득에 이제 기본소득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 실제로 한 400만 원까지 소득 있는 분들이 벌써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청년층들이 알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연금 이렇게 망가놨으면 됐지, 공무원 군연금 망가놨으면 됐지, 기초연금 또 망가놓을래 이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감없이 정부가 여의도에서 보여드리면 돼요. 아 지금 우리가 그동안은 지금 어르신들이 우리 산업 여군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식들 키우느라고 부모 봉양하느라고 노후 준비를 못했으니 어쨌든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필요한 분들한테 더 드리자는 건데 들어왔는데 이제는 나이 65세 되는 분들이 젊은 층보다는 오히려 더 풍족한 세상을 산 분들도 많으니 소득 기준으로 따져서 필요한 분한테는 드리자. 그리고 진짜 뭐 우리가 아무리 잘 살게 됐다 그래도 소득 양극화, 재산 양극화로 인해서 아직도 뭐 그냥 무료급식 전전하고 쪽방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태어나셨으니 지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국가 최저 기본소는 기초연금은 대상자를 줄이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만큼은 드리자. 절대 빈곤선에 최소한 벗어날 수 있게 하자. 이게 뭐냐면 좀 더 타겟팅을 한다는 거거든요. 대상자는 좀 줄여가면서 좀 더 들여서 우리나라 악명 높은 노인 빈곤율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득 대출 40% 50% 주장하는 양반들도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우리 65세 이상 노인 70%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의 3분의 1은 OECD 기준으로도 빈곤한 노인이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그건 나오잖아요. 평균의 함정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사 군인연금 수급자 그 배우자 사망한 뒤에 대기업 다니면서 임원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고액 자산가들 상해 있는 분들이 왜 빈곤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소득 하위 30% 35% 노인분들은 진짜 빈곤해요. 우리나라 모든 계층에서 이 평균이 중간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빈곤하지 않은 분들은 기초금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제안입니다. 받던 걸 어떻게 그냥 안 드리겠습니까? 드리는데 빈곤하지 않으시니 젊은 층 앞으로도 생각 좀 해주세요 하면서 지금 받는 연금 32만 원이라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안 올려드리겠습니다. 32만 원, 사망하실 때까지 32만 원만 받아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가 제가 추가로 제안하는 아닙니다. 근데 원래 지금 이번 정부의 공약은 40만 원까지 올려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저 같은 사람들 또 저랑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제가 아까 팩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400만 원 되는 분들도 받을 수 있으니 40만 원 올라가는 그 공약을 좀 우리가 어렵게 됐다. 국민 재정 추계 보니까 더 어렵게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 노인분들의 어떤 소득 실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좀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드리는 쪽으로 차등 40만 원 지급하고 이번 정부에서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65세 이상 노인 70%한테 모두 40만 원 지급하자는 게 여당 아니고 모든 노인한테 40만 원 지급하자는 게 지금 야당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어디나 다 야당 되면 더 이렇게 지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당 쪽에서도 공약 지킨다고 65세 노인 70%한테 가난하지도 않은 노인 상당히 많은데 다 40만 원 올릴 게 아니라 지금 절대 빈곤선에 취한 분들은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40만 원까지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소득 하위 30%에서 50% 이 소득 하위라는 개념 그러니까 노인들이 전체 100이라고 있다면 지금 70%까지만 지급하고 있는데 제일 소득이 낮은 데서부터 30%까지는 40만 원 드리고 30%에서 50%까지는 섭섭하시니 한 35만 원 드리고 그다음에 50에서 70까지는 그냥 30에 동결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제안할 수 있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정부에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이제 이 절대 빈곤에 있는 분들은 40만 원 있어도 절대 빈곤에서 못 나오니 그때는 이분들은 50만 원 또 올려드리고 그다음 정부에서 또 60만 원 올려드리고 이렇게 대상자는 조금 이렇게 차등하면서 진짜 어려운 분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드리자는 게 저희 전문가들 얘기고 국제기구의 권고, OECD의 권고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팩트 사실 제대로 알려주면서 이게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또 왜 나는 안 줘 뭐 그러다가도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것도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박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세대마다 너무 다르고 네. 또 이게 계층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과연 공감대를 얼마큼 얻어갈지 참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어떤 제가 걱정이 있냐면 국민연금 개혁이 자꾸 미뤄져서 네. 더 심각해진 거잖아요. 네, 네. 만약에 한 15년 전에 했다. 그럼 지금보다 훨씬 연금 보험료를 낮게 올려도 되는데 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또 개혁에 실패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모르겠고 일단 지금 공감대는 있어요. 더 이상 개혁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제가 이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이제 우리 세대에서 이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냐 그랬는데 이제 제일 논점은 소득 대체.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보험료 올리는 데 관심이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 대체를 올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 대체를 10%포인트 올리면서 보험료를 5, 6%포인트 올리는 것보다 소득 대체율 40%를 그대로 두고 보험료 2, 3% 올리는 게 훨씬 나은 재정 안정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미래 세대에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지금 안은 안 나왔는데 발표는 안 됐는데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공개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안은 40% 소득 대체율이 아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40% 소득 대체율 보험료 15%까지 10년 내에 올리는 게 있고 소득 대체율 50%에 보험료 15% 내는 걸 합의했다 그러는데 뭐 그쪽이 합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재안이라고 소득 대체율 45%에 보험료 15% 이하도 뭐 누가 낸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시끄러졌어요. 지금 합의 이게 발표가 못 되는 게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이제 40% 소득 대체를 유지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기득권 지금 현 세대 입장 아니냐. 그러면 45% 소득 대체율, 50% 소득 대체율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 40%는 죽어버리거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45%가 중간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 합의 도출이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걸 개혁이 아닌 개혁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엊그저께 마지막에 던진 게 45%를 내겠다 그러면 하나 더 내겠다. 소득 대체율 30%에 보험료 12% 걷는 거 추가해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젊은 층은 소득 대체율 30%에 보험료 10% 안을 더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적게 부담하고 대신 소득 대체율 30% 안은 완전 소득비례 연금이에요. 젊은 층도 고소득층으로 올라가면 소득 대체율 40% 연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저소득층도 국가 빈곤을 탈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 30%는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대체 40% 유지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젊은 층도 지금 봤을 때는 진짜 우리 선배 세대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우리나라 모든 금융상품 중에서 소득대체율 40%를 보험료 15%, 16%, 17%까지 걷어도 이거보다 더 나은 금융상품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의 말도 좀 들어보고 또 국제 비교도 해보고 왜냐면 우리 정도의 연금 지급을 하는 나라들이 소득 비례 연금으로 바꿨다는 전제하에서 보험료를 20% 걷고 있어요. 핀란드는 24%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한 17, 18%까지 올라가도 젊은 세대한테는 저기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떤 상품에 비해서는 국민연금이 낫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더 이상 개혁을 지체하거나 보험료가 그 이상 더 올려야 되는 쪽으로 개혁을 제대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세금 넣어서 연금 주문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젊은 세대들이 항의를 좀 많이 하세요. 그 세금도 결국 젊은 세대 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젊은 세대가 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한 보험료 뭐 제가 그러자고 뭐 자기가 부담 안 했다고 뭐 15% 17%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수리적으로 보면 되니까 우리 정도 연금 지급하는 나라들이 완전 소득비례 연금으로 바꿨다는 전제하에 평균 보험료가 18.2에서 2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절반도 채 부담해오지 않았대다가 인구 구조가 워낙 나쁘니까 이 사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분들도 이렇게 국제 비교도 해보시고 또 객관적인 전문가 또 우리 경제학 박사신 박 기자님 또 방송도 열심히 들으시면서 좀 비교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민연금 진짜 우리의 노후가 달려있고 재산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공부해 나가서 이걸
우리 뭐 진짜 모든 세대가 다 윈윈하는 게임을 우리가 서로 진짜 협조해서 네. 아니 청년 세대와 이 중장년 세대가 적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다 한 배를 타고 있으니까 그 고리가 네. 끊어지면 사회가 붕괴하니까 어쨌든 유지를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반 사회적 연대 그리고 세대 간의 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국민연금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진짜 압력을 넣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노하고 항의하고 분노하고 항의하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 고치면 우리가 분명히 또 그만큼 고통스럽게 해드리겠다 이런 협박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의 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